인생이 재미없고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없을까?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일상인데 뭘 해야 달라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인생이 지루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며 더 깊은 침체 속으로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무기력함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 부족 때문만이 아닙니다. 심리학자와 철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연구들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오늘은 삶이 재미없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다시 활력을 찾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없는 삶은 방향을 잃는다. 목표는 우리 삶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목표는 단순히 성취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앞으로 밀어주는 동력이라고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뇌는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며 성취감과 행복을 느끼게 만듭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크고 거창한 목표만 생각하다가 오히려 시작조차 못한다는 점입니다. 셀리그만은 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작은 목표를 지속적으로 이루는 과정이 더 큰 심리적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작은 목표를 성취할 때마다 우리의 뇌가 성과를 이루었다는 신호를 받으며 이를 통해 자신감과 동기부여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목표는 너무 거창하거나 압박감을 주지 않아 도달 가능성이 높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수는 회사와 집을 반복하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매일 아침 출근길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지겹고 뭔가 변화를 원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에서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매일 실천해 보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아침마다 침대 정리하기 라는 목표를 세운 지수는 첫날부터 후회했습니다. 침대 정리? 내가 그걸 왜 해야 하지? 하지만 그냥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불을 깔끔히 정리하고 출근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작은 행동이 생각보다 큰 만족감을 줬다는 겁니다. 출근길에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기분이지? 작은 일이지만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드네. 그날 이후 지수는 조금씩 더 큰 목표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퇴근 후 10분 산책하기, 하루에 책 한 페이지 읽기. 처음엔 작고 하찮아 보이는 목표들이었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매일 해냈고 체크리스트에 하나씩 표시를 남겼습니다. 한 달 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습관적으로 TV를 보는 대신 공원 산책을 즐기고 침대 옆에는 책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엔 친구들과 계획을 세워 새로운 카페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어느 날 친구가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엔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활기가 넘치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작은 목표들이 이렇게 내 삶을 바꿀 줄은 몰랐어. 아침에 침대 정리 하나로 시작했는데 그게 내가 하루를 더 잘 살아가게 만드는 계기가 됐어. 두 번째,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데이비드 브룩스의 사회적 동물에서는 신뢰와 공감이 있는 관계가 우리의 정신적 안정과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연결되어 보이지만 깊은 대화와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해 외로움을 느끼고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은은 서울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다니며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달랐다.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는 일상, 점점 멀어지는 친구들과의 관계, 형식적인 회사 생활에 지은은 무기력함과 외로움에 갇혀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은 퇴근 후 우연히 동네 게시판에서 힐링 아카펠라 모임이라는 공지를 보게 되었다. 노래로 마음을 나누는 소모임이라는 설명에 관심이 생겼지만 낯선 사람들과의 모임이 부담스러워 망설였다. 하지만 몇 번의 고민 끝에 그녀는 참여를 결심했다. 첫날 모임에서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이유로 모였지만 모두 비슷한 외로움과 지친 마음을 안고 있었다. 한 참가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에선 내가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고 집에 가도 대화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참가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고 지은은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모임이 끝날 무렵 리더가 참가자들에게 제안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 같이 노래를 불러볼까요? 간단한 곡인데 함께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은은 처음엔 자신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목소리를 얹었다. 단조로운 멜로디가 사람들의 화음을 만나 아름다운 음악으로 변해갔고 지은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동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지은은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녀는 점차 달라졌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화음에 녹아들 때 제 삶도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은의 이야기는 단순히 노래 모임의 즐거움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결이 얼마나 큰 힘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깊은 관계는 삶의 공백을 채워줄 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무기력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당신도 누군가와의 관계를 망설이고 있다면 작은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관계 속에서 당신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일상 속 소소한 기쁨을 놓치지 마라. 우리는 종종 큰 성공과 특별한 이벤트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빛난다에서 세바스찬 슬로보다는 행복은 평범한 순간들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큰 성공이나 특별한 이벤트, 멋진 성취 속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세바스찬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따뜻한 커피, 출근길에 불어오는 산뜻한 바람, 퇴근 후 집에 들어설 때 느끼는 편안함 같은 사소한 순간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단순히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삶의 소중한 조각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행복은 당신이 지금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있다. 이는 우리가 특별한 장소나 상황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현재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세바스찬은 이러한 시선을 키우는 방법으로 마음 챙김, mindfulness를 제안합니다. 마음 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느끼는 감정과 경험에 감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무심코 지나쳤던 꽃의 향기를 맡거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삶을 바꿀 거대한 사건이나 목표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순간들을 찾아보라는 것. 행복은 우리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일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만의 강점과 의미를 찾아라. 삶이 재미없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는 종종 자신의 강점과 열정을 잃어버린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강점이란 단순히 우리가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경험, 그리고 가치를 포함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에서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해낼 때 존재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이 무기력을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는 강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즐길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현실적인 문제나 사회적 기대에 부딪혀 스스로의 강점을 잊거나 외면하기 쉽습니다. 강점은 단순히 잘한다라는 평가를 넘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고 내면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도구입니다. 예컨대 글쓰기, 음악, 요리, 디자인처럼 창의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 교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처럼 관계 중심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즐거워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강점을 찾는 과정은 단순히 내가 잘하는 것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 경험이 왜 나를 기쁘게 했는지, 어떤 가치를 느꼈는지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무기력함 속에서도 다시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윤성은 잘 다니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뒤 모든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며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정리하다 발견한 낡은 스케치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는 그날부터 매일 한 장씩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만 시작했지만 온라인에 그림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 삶도 다시 의미를 찾기 시작했죠. 윤성은 이후 그림을 기반으로 자신의 작업을 확장하며 자신이 가진 강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능력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삶이 무기력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때 그 이유 중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삶의 의미는 고난 속에서 발견된다
않고 말하며 고통과 실패조차도 우리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치 강제 수용소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의 가치를 탐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박탈당한 환경에서도 그는 삶의 의미가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궁극적인 힘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경험한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며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인간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컨대 그는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할 날을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또한 고통받는 동료들을 도우며 작은 희망을 나누는 순간들 속에서 인간의 위대함과 삶의 가치를 체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발견하는 것이다. 그의 이 메시지는 단순히 철학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내면을 깊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수용소에서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고 자신의 삶조차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고통이 내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그가 삶을 붙드는 중심축이 되었고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인간다운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프랭클은 고난과 실패를 단순히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고난을 통해 얻어진 깨달음은 삶의 깊이를 더하며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난과 실패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재정의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랭클의 메시지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통 속에서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열쇠임을 그는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목표를 세워라. 목표는 삶의 방향과 활력을 줍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 연결되라. 진정한 관계는 무기력함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소소한 기쁨을 찾으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라. 당신만의 의미를 찾아 삶의 활기를 되찾으세요. 다섯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당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삶이 재미없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이 5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